2023년 5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의 시든입니다. 지난주는 2023년, 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해당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예산 발표가 있었습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 인상 없이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활비 압력을 완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비 지원책과 호주인들이 쉽고 저렴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메디케어와 요양 부분에 기록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의 여파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과 꾸준한 임금 상승에 따른 정부의 소득 세수 급증과 원자재 수출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인데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재정 상태가 견고해지고 있음이 적극 부각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약간 회복되기 전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2024년, 25년 회계연도까지 목표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호주 부채는 여전히 8,870억 달러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장관은 호주의 안정된 재정 상태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반 말까지 부채가 3천억 달러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향후 12년 동안 이자만 830억 달러가 줄어드는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안 핵심은 의료라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호주인들이 의사를 만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전망인데요. 5년간 3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일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 청구되는 진료비의 벌크 빌링, 즉 정부 지원금은 16세 이하와 정부의 컨세션 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3배 증액됩니다. 벌크 빌링 시스템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 측이 메디케어 당국으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일반 가정이 GP들은 이 벌크 빌링 시스템이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의 진료비 환급액이 지난 10년 동안 동결되면서 벌크 빌링을 기피하는 GP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의 GP 진료소 6,36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신규 환자들에게 벌크 빌링을 허용하는 GP는 전국적으로 3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진료비 지원은 대면 진료와 화상이나 전화 진료 모두에 적용되어 약 1,100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인의 진료비 부담 없이 의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팬데믹의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공립병원과 응급실의 부담을 덜고 수백만 호주인들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메디케어 카드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종합병원 응급실 대란 문제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경우 약국에서 한 번의 처방전으로 2달치 약을 주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600만 명의 약국 환자들의 약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약국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에이지드 케어 워커 분야도 이번 예산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레지스터드 너스 간호사와 가정간호 전문가, 홈케어 프로페셔널을 포함한 호주의 약 25만 명 이상의 노인 복지 서비스 근로자들은 113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패키지에 따라 약 15%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될 예정인데요.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7월에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연간 최대 $10,000 이상의 즉각적인 임금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들의 지급수당도 인상이 됩니다. 9월 20일부터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학비 보조금인 오즈스터디, AB 스터디, 총
청소년 장애 지원금 등에 대한 기본 수당이 매주 $20, 하루 기준으로 2.86달러씩 인상이 됩니다. 하지만 호주 실업자 노조는 쥐꼬리만한 인상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며 실망감을 표했고, 호주 사회복지 카운슬과 경제통합자문위원회도 구직수당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통합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구직수당은 최소 주당 $128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승하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생 중인 저소득층 세입자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임대료 지원 예산이 15% 증가하게 되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주당 $11.79가 추가되어 매주 최대 $90.39를 받게 되고, 가족 수당인 패밀리 텍스 베네핏을 받는 세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연간 $800, 즉 주당 $15를 더 받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어 한 부모 지원은 수당은 아이가 8살까지가 아닌 14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늘어나게 되며 17,000여 명의 한부모 가정이 2주마다 $176.90의 추가 비용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500만 가구와 100만 소규모 사업체는 에너지 요금 보조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 수급자, 재향군인, 가족세제 혜택 및 간병수당 수급자와 이외 복지카드 소지자,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 보조를 받고 있는 이들이 혜택의 대상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와 퀸즐랜드주의 주민들은 $500, 소규모 사업체는 $650를 보조받게 되고, 빅토리아주 내 가정들은 주 정부의 전기요금 비교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가구에 지급되는 $250의 보너스와 더불어 연간 $250의 에너지 요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민 관련 내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일부 비자 신청 비용이 더 증가되어 7월부터 최소 6% 인상될 예정입니다. 관광비자는 $40가 인상된 $190를 내야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30가 인상된 $640, 학생비자는 $65가 인상된 $715를 내게 됩니다. 또한 올해 순해외 이주자가 급증한 후 내년 중반에는 이민자 수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23년 회계연도에 순해외 이주자의 수가 40만 명에 달한 후 2023년-24년 회계연도에는 31만 5천여 명, 2024년-25년 회계연도에는 2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올해 말 새로운 호주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3년-24년 영주 이민 프로그램의 약 70%가 기술 이민자에게 할당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3년-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소식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